자, 새로운 단원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자와 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를 네모, 세모, 별 등과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식을 세웠어요. 자, 이제 중학교 과정이 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문자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 내가 아이스크림 몇 개를 샀다 라는 것은 바로 X개를 샀다, A개를 샀다, 이렇게 문자로 대체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학 공부는 대부분 주어진 수들을 이제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계산을 열심히 해봤다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하는 무한한 수들을 이제 변수라고 부르기로 해서요. 그리고 그 변수를 문자로 대신하여 계산이 아닌 대수학의 세계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 12, 3, 1이 3인수는 바로 3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라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를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몇십 몇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 바로 10 곱하기 x, 그냥 x10x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보세요. 여기 3과 여기 3은 우리 숫자는 같지만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내는 자리값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30은, 여기 3은 이제 30이죠. 10의 자리 숫자 3이 나타내는 자리값은 30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3이 나타내는 바로 이제 값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30과 3을 더한 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x라는 문자를 사용을 한다면 10 곱하기 x,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x라고 했을 때는 1 곱하기 x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식으로, 그리고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처럼 x에 대한 다항식을 우리 qx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런 qx라고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이 x에다가 마구마구, 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수능에서도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해서 x를 마구마구 사용한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문자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문자로 바꿔놓은 것이고, 또 문자가 있어서 어렵게 보이기는 하지만 장점은 뭔가요? 그렇죠. 이 x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하는 무한한 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값들을 얼마든지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를 문자로, 변하는 수들을 문자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5, 그 다음에 아래식이 있어요.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8 나누기 5. 자, 지금 아래도 보니까 어느 자리가 변하냐면, 자, 이렇게 앞자리 두 번째,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는 건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곱하는 것도 변하고 나누기 5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같은 수를 두 번 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대신 x라고 놓아서 x 곱하기 x라고 바꿔놓을 수 있고, 여기다 곱하기 4에다가 자, 뒤에 곱하기 3이었죠. 자, 곱하기 8이 올 수도 있고 곱하기 1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y라는 문자를 새로 사용해가지고 x 곱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y 나누기 5라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x는 같은 문자니까 같은 숫자가 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xy에다가 수들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식을 간단히. 앞으로 우리 친구들 곱셈하고요, 나눗셈 기호는 생략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네,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마다 나 그냥 곱셈기호 빼고 쓸래 라고 하면 같은 식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곱셈기호를 생략하되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생략하자라고 이미 약속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몇 가지를 같이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곱셈기호 생략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식에서
자, x 곱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y잖아요. 근데 이거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여서만 쓰면 안 돼요. 누구는 4를 먼저 쓸 수 있고 누구는 y를 먼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를 문자 앞에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 4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x하고 y가 온다면 우리 친구도 알파벳에서 x가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x가 2개가 먼저 오고 y가 이렇게 뒤에 오도록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선생님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곱셈기호 생략을 하는데 수를 가장 앞에 써주고 a, b를 써주는데 자, 이때 알파벳 A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A를 먼저 쓰고 B를 이렇게 뒤에 붙여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곱셈기호를 생략하되 우리 가장 가능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2개가 있잖아요. x. 그래서 x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제는 나눗셈 기호 또한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야 되는데 나눗셈이라는 건 사실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자, 간단하게 뭐 3 나누기 7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것도 우리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계산할 때 3 곱하기 7분의 1 또는 이 그대로 그냥 분수로 바로 바꿔서 7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결국 나눗셈은 이처럼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되고 곱셈으로 이제 역수의 곱셈을 계산해도 되고 분수로 바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경우에는 바로 4x제곱 y 나누기 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는 식을 분모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식을 분자로 와서 다음과 같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앞으로는 곱셈하고 나눗셈 기호를 이제 생략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략된 식이 있을 때 다시 생략된 곱셈하고 나눗셈 기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다시 이렇게 수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자에 수를 넣으면 시계값이 정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x가 3이고 y가 10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떤 계산이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4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에다가 나누기 5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시 수를 집어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세요. 2a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2랑 a랑 곱해라 라는 식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곱셈기호를 생략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a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럴 때 이 a를 계산해봐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2 빼기 3 계산을 하게끔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원래 2하고 a하고 곱하는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생략됐던 곱셈 기호를 다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가 음수라면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올바르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생략된 곱셈 나눗셈 기호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자 대신에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2 빼기 3처럼 엉뚱하게 계산하게 된답니다. 자, 이 점만 꼭 주의해 주세요.